안녕하세요, 박경수입니다. 오늘은 출산 전 산모분 그 신체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자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근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이제 우리 사실은 가슴이죠. 이제 가슴에 관련된. 왜냐면 이제 어쨌든 나중에 수유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엄마라면은 그래도 모유수를 하려고 기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방이라든가 가슴 관리 자가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면 시기적인 거 내가 가슴 관리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우리가 주수가 40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40주에 딱 아기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요즘 드물어요. 아기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빨리 나오기도 하고 또 엄마의 신체 조건 아니면 또 이제 어머님의 건강,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미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가슴 관리라든가 산전 마사지를 받게 된다면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지 사실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이 초반부터 아기 낳기 전에 돈을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산전 마사지를 다니시니까. 이게 이제 산전 마사지는 이제 우리가 에스테틱 몸 관리 이런 마사지가 아니라 가슴 마사지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유를 위한 준비 가슴 마사지. 그래서 이 산전 마사지라는 거는 처음에 분만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젖이 잘 돌 수 있도록 또는 좀 덜 아프도록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산전 마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젖이 나온다는 거는 유즙이 분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자궁을 수축을 일으키는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궁 수축이라는 건 뭐냐면 안에서 아기를 밀어내는 자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너무 어리다거나 주수가 되지 않으면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겠죠.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 그 관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째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산을 했어. 근데 둘째 임신을 했어. 그래서 첫째 때 수유를 잘 못했기 때문에 둘째는 완벽하게 가슴 관리를 다 잘해가지고 모유수를 잘할 마음으로 산전 마사지를 받을 거야. 그렇지만 이 어머님의 첫 번째 경험이 있었죠. 어떤 경험이? 조산한 경험이. 그러면 두 번째도 조산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최소한 조산을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산전 마사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왜? 지금 젖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유가 문제가 아니라 아기가 건강하게 주수를 잘 채우고 나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차라리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초산모예요. 초산모인데 어머님이 앞으로 수유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잘 모르니까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미리 이걸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먼저 엄마가 이 받기 전에 어머님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기가 정상적인 주수에 비해서 몸무게가 잘 크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현재 내 주수가 아기가 나와도 되는 주수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5주부터 관리를 받고 시작했어요. 25주 때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자궁에 수축이 일어나서 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폐라던가 심장이라던가 아기의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형성되는 게 우리가 35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최소한 나왔을 때 자가적으로 조금이라도 호흡할 수 있는 게 사실 35주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산모 엄마 같은 경우는 일단 35주가 넘어야 되겠죠. 마사지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35주 넘었다 하더라도 우리 아기가 몸무게가 너무 작으면 이왕이면 배에서 조금 더 커가지고 나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수를 채워서 나오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산전 마사지를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은 여러 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산전 마사지는 만약에 꼭 받으셔야 되고 한다면 한 35주는 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이런 경우도 또 있죠. 엄마가 너무 건강해. 그리고 애가 몸무게가 너무 커 뱃속에서. 그리고 주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37주, 38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왠지 아기가 밑으로 내려간 느낌도 안 들고 진도가 안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기는 막 커가는 거예요. 우리 막달 때 애들 잘 크거든요. 이랬을 때 이분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왜? 빨리 나와야 되는 아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산전 마사지가 도움이 돼요. 이런 분들은 돈 있으면 2번도 받고 3번도 받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3번 받았으니까 내가 3번 받고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주스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본인이 1번 받을 건지 2번 받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마사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가적으로 하는 걸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산전 마사지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이왕이면 좋겠지만 전문가 도움을 못 받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자가적으로 가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산 전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임신과 동시에 바로 가슴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한 5개월 정도부터 좀 유선 발달이 좀 강해지면서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리서부터 임신하자마자 임산부 브레이즈를 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변화를 보고 사시는 게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빨라 성격이. 그래가지고 애기 낳지도 않았는데 막 출산증이 다 해놔. 가지고 결국에는 한 몇 개 쓰지도 않고 다 남 주고 있어요.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기 이제 임신 딱 했는데 그때부터 막 임신복 막 큰 거 사갖고 입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젖병도 막 미리 사다 놓고.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 내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고 내가 많이 준비 못하면 남편 시키면 돼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미리 사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유 불안화 그 다음에 임산부 불안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 착용하는 브레이저하고 아기가 나왔을 때 수유하기 위한 브레이저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머님이 미리 생각하고 사이즈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임신 전 가슴과 임신 후에 가슴이 커지는 임신용 브레이저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만한 다음에는 임신 상태의 그런 가슴보다 이제 젖이 돌기 시작한 가슴이 더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사이즈에 맞게 수유브라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약간 한두 개 정도만 기본 사놓고 그리고 내 가슴 변화를 보고 나중에 여유 있게 사시는 게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가슴이 이렇게 커졌을 때 이제 5개월, 6개월 커졌을 때 물론 무반응이 있는 분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커질 때 그냥 가만히 커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면서 커져요. 약간.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최고조 배란되는 느낌. 생리 전후로 막 가슴 아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게 한 2~3배 정도 통증을 느껴요. 임신 때 가슴 커졌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부드러웠던 꼭지도 어때요?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 딱딱해진 상태를 이제 40주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민감해지겠죠. 이게 딱딱해진다는 건 뭐예요? 긴장하는 거죠. 혈관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꾸 딱딱해지니까 엄마가 자꾸 신경이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니까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딱딱한 걸 조금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 상하로 지그시 한 5주 정도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또 반대쪽도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이거를 이 정도면 내 꼭지가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 내가 눌렀을 때 조금 덜 아픈 것 같아. 이런 느낌 정도만 어머님이 간단하게 만져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역시 언제부터 만져야 될까요? 언제부터? 지금 이 자극은 결국에는 수축을 시킨다 그런 거죠? 수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하면 안 되고 35주 넘어서 내가 아기가 나와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자가요법도. 그러니까 자가요법 역시도 가슴이 커질 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부터 어머님이 이 작업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꼭지를 조금 부드럽게 만져주신 다음에 그리고 좀 더 업시켜가지고 자 아까 잡았던 꼭지를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끝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눌러줘요. 이 끝이 뭐가 있냐면 젖이 나오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들을 열려주는 거예요. 미리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요게 제가 일명 1, 2, 3 마사지라고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꼭지를 눌리는 거를 1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꼭지 기둥, 이거 기둥을 2번으로 잡고 1, 2번은 항상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자가요법.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이 어디냐면 어머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가슴이 차오른다거나 아니면 단단해질 때 유난히 찌릿찌릿하고 아픈 부위가 느껴지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3번이에요. 그럼 그 부분만 지그시 살짝 잡고 그쪽 방향으로 2번을 톡톡 눌러주는 게 1, 2, 3 마사지예요. 그래서 35주 이상 됐을 때 내가 자가요법 들어갔을 때 이 1, 2, 3 마사지를 자가요법 가슴갈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분만 직후에도 젖이 돌 때도 훨씬 더 원활하게 돌 거라는 거.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갈 때는 이제 기저분 마사지라는 것도 나올 텐데, 요게 이제 우리가 기저분 마사지를 하는 거거든. 가슴 이렇게 돌리는, 옛날 어른들이 막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기저분 마사지예요. 자, 지금 이 가슴은 갑자기 커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서서히 커지면서 커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커진 거예요. 되게 예민한 상태예요. 젖이 어떻게 돌지 몰라요, 나중에. 근데 미리서부터 막 흔들고 막 돌리면 어떻게 될까? 유선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나중에 젖이 돌기 시작하고 애기 나왔을 때 젖이 좀 적어지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 근데 앞으로 내가 젖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단지 젖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되는 거야. 그 관리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자꾸 가슴을 돌리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사실은 안 되죠. 초반에는. 나중에 상황 보고 그 관리가 들어가 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1, 2, 3 마사지로만 잠깐 35일 넘었을 때 생각날 때마다 해주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애기가 빨리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주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애기가 만약에 조금 있다가 나와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입원했을 때, 이제 병원 입원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해도 늦지 않아요. 사실 이 유도 마사지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첫 번째 출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가슴 관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브래지어 착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가슴이 커지니까 답답해. 그리고 좀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풀고 다니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왜 풀고 그냥 겉옷 이렇게 옷만 입고 안에 속을 전혀 착용하지 않고 탑만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내 몸에 신체 변화가 생겼을 때 이 가슴이 천천히 적응되면서 커지신 분도 있겠지만 갑자기 확 커지신 분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안에 있는 혈관이라던가 신경이라던가 유선들이 갑자기 확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이 갑자기 확 당겼을 때 놀래겠죠, 우리 몸에서. 그쵸? 이랬을 때 나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가만히 있어도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래서 유선 발달이라든가 우리가 신경 조직이 조금 더 천천히 적응하면서 늘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속옷을 착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은 와이어 없는 걸로 정말 임산부용 수유브를 착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용했을 때 우리가 그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있죠. 너무 꽉 찌지 않게 그 정도 여유로 이제 여기 사이즈를 조절하셔가지고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꼭 브래지어를 착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이제 어머님이 싫어하는 거. 이제 신체 변화가 생기니까 망가지죠, 몸이, 여성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배나 가슴이나 엉덩이나 아주 심하신 분 종아리 같은 곳이 살이 터요. 그러니까는 갑작스럽게 체중이 딱 증가할 때 우리 몸도 이제 갑자기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살이 튼다고 하죠. 그럼 살이 트면은 어떤 증상이 느껴지냐면 가려워져요. 굉장히 막 가려워져요. 그래서 이때 미리서부터 좀 이런 보습 효과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가려웠다는 게 이제 건조해지면서 이런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자궁이 갑작스럽게 확 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 주수 중에 아기가 뱃속에서 가장 확 또 클 때 올라칠 때가 있어요. 그게 보통 5개월 정도가 돼요.
4개, 5개월. 그러면 4개, 5개월 정도 되면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조금씩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살이 불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살이 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살이 틀 때 그때 뭔가를 보습하는 것보다는 미리 전달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12주 넘어가면서부터는 미리서부터 보습 효과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이 보습 효과 하면서 일석이조 우리가 이제 이게 살 트지 않는 방지 크림 같은 거 이제 그런 거까지 같이 그것도 보습 효과가 되니까 이제 그것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보습 효과를 만약에 했을 때 배가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자궁은 이렇게 밑에가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커지면서. 그래서 수박만큼 이제 커지는 거예요. 달걀만한 조그만한 공같이 생긴 게 점점 아기가 커가면서 커지면서 이 명치같이 올라와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근처에서 가장 많이 살이 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사지라던가 아니면 보습을 해줄 때 배를 이렇게 많이 마사지 해주시는데 배를 해주는 건 사실 큰 효과가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애기 안정감, 뱃속에 있는 애기 안정감에 의한 마사지인 거고 지금 내 몸에 살이 트지 않게 하는 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마사지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서부터 점점 올라오면서 점점 커지면서 미리 12주 이상 때부터 점점 준비하면서 보습도 되면서 살이 트지 않게 관리해주는 거. 다리도 마찬가지죠. 다리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정맥류라던가 다리 손발이 많이 쥐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살이 틀 수도 있고 가슴도 만약에 통증을 많이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도 살이 틀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보습 효과를 발라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심하게 바르면 안 돼. 왜? 또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우리가 로션 얼굴 바르듯이 천천히 또닥 가슴은 발라주고 배는 어때요? 조금 자극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위로 올라가듯이. 예. 왜냐면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혈액순환을 시켜주면서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그 건조라던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슴 관리, 배 관리, 엉덩이 관리, 종아리 관리 이런 것들은 12주부터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